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를 열고 신임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당권 도전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 간 기싸움도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뒤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지리산 등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하지. 예, 앞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한 기관의 결과를 보면은요, 그 원내대표 출신 중진 나경원 전 의원 1위, 주호영 의원 3위를 차지했고 원외 인사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위, 또 초선인 김웅 의원이 4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청년과 초선 의원들의 돌풍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저희가 언급드린 것처럼 당권 주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어요. 주호영 의원이 뉴스쇼 저희 인터뷰에 나와서 동네 뒷산만 올라서는 에베레스트 못 오른다. 이렇게 김웅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어떤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발언을 했고 바로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받아쳤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출마의 변부터 들어야지 순서인데 네. 어제 하도 에베레스트가 화제가 돼서 네.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하고 가죠. 일단 어제 뉴스쇼 주호영 의원 인터뷰 나가자마자 SNS를 올리셨어요. 예, 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지하철 타고 오는데 예. 뭐 이상한 말씀하셨다길래 제가 바로 그 지하철 안에서 제가 쓴 거로 기억합니다. 예. 주호영 의원 발언을 보자마자 지하철 안에서 쓰셨어요? 예. 심지어 발언 듣지도 않고 발언이 뭐 누가 전해준 걸 듣고 이건 뭐지 이러고 그게 원래 야구 선수가 한 시즌에 20홈런 하려 그러면은 예. 상대편이 실투하는 건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배팅볼입니다 그런 게. 예. 그래서 제목 보자마자 그냥 바로 쓰셨다는 말씀. 자,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까지 행동하게 만든, 받아치게 만든 주호영 의원의 발언은 어땠는지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에베레스트가 높다 대 하늘, 이거는 지금 쓰신 거고, 예. 동네 뒷산만 올라서는 에베레스트 못 올라간다. 즉, 대선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면 동네 뒷산만 올라가 본 분들이 갑자기 거기 오를 수 있겠느냐. 중간급의 산들도 좀 올라보셔야 된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 얘기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선 캠프 경험이 제가 부족하다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서울시장도 한 명 만들어 봤습니다. 오세훈 시장. 예. 그리고 남들이 다 오세훈은 안 된다라고 할 때 저는 오세훈 시장을 처음 도왔습니다. 그러면 선구안도 저희가 나쁘지 않다 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캠프 안에서 잘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 나이대를 따지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저보다 선거에 있어서 실적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당내 수많은 아직까지 저같이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실언에 가까운 얘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언에 가까운 얘기였다. 예. 젊은 정치인들 기 꺾는 얘기 아니었나 그렇게 보시는. 그렇죠. 예전에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험이 없는 대표나 총재를 만들어 본 경험도 많고요. 예를 들어 이회창 총재도 이제 시간이 좀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대쪽 같은 모습으로 바로 총재 대선 후보 이렇게 지내셨고요. 강한 리더십으로 당을 이끄셨고 네. 뭐 가까운 예로는 뭐 총선에서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지만은 황교안 대표도 사실 원내 경험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지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게 계속 이런 얘기만 반복되면은 젊은 지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가진 게 그밖에 없냐. 하하. 예. 가진 게 그거밖에 없네요. 가진 게 원내 경험밖에 없냐. 비전은 없냐.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아마 계속 이런 거 저한테 지적하시면은 저한테 배팅볼이 될 겁니다. 꼭 주호영 대표가 아니더라도 뭘 던지시면은 계속 받아치겠습니다. 받아지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803이든 뭐 수락산이든 설악산이든 경험 없다고 지적을 하시더라도 나는 에베레스트 꼭 한번 올라보겠다. 올라갈 자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갑자기 갑자기 등장한 존재도 아니고 제 10년 가까운 뭐 정치 활동 그 안에 부침도 있고 했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국민들이 판단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지금 2등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저는 평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조사가 아니라 아까 언급하신 조사는 머니투데이가 P&R이라는 곳에 의뢰해서 했던 8일 날 했던 조사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됐던 한길리서치의 쿠키뉴스에서 의뢰한 조사에서도 1, 2, 3, 4등 순위는 똑같고요. 제가 나경원 대표와의 격차는 좁히고 주호영 대표와의 격차는 늘린 조사가 나왔거든요. 아, 오늘 새벽에 또 하나 나왔어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순위는 변동 없고요. 주호영 대표와 저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다른 기관이 하지만은. 이준석 2위, 주호영 의원 3위. 예.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는 이쯤 되면은 경험이나 이런 걸 언급하기보다는 비전을 갖고 승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제 공약들 명확하게 냈고요. 상당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공약들입니다. 차라리 그걸 공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죠. 왜 국민의힘 당대표에 지금 이준석인가? 네, 저희 당 지지층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통적인 60대 이상에 더해가지고 20대, 30대 들어왔거든요. 네. 40대, 50대보다 20대, 30대가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갈라진 지지층이고 이 두 지지층에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동시에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당의 현 지도부를 보면은 이 젊은 세대에게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에 참여할지를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네. 이거 20대 30대 지지층 다시 놓쳐버리면은 한 번 찍고 많은 지지층으로 만들어버리면은 대선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 이기기 위해 가지고 제가 나온 겁니다. 네. 그게 결심의 결정적인 계기였군요. 그렇죠. 제가 선거 끝나고 슬슬 하는 얘기 보니까 자신들을 찍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분석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상투적으로 과거에 보수정당이 했던 것처럼 아무한테도 욕 안 먹고 아무한테도 뭐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분위기 타서 가야지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강하게 지적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이제 고정 패널이시잖아요. 네. 저희 뉴스닥의 고정 패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실 때마다 그 질문을 했어요. 나가실 때 잡고 혹시 술 마세요? 네. 소문 있던데 술 마세요? 그럼 한 번도 정확하게 얘기 안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결심을 한 계기는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판에서 김웅 의원이 저랑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김웅 의원이 좀 더 주목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선거가 다가온데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이 치고 나가지 못한다. 아, 요새 치고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만하면? 홍준표 대표랑 싸우는 게 무슨 그게 치고 나가는 겁니까? 저는 김웅 의원이 평소 저와 대화할 때 예. 비전이 굉장히 많아요. 김웅 예. 의원이 좋은 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김웅 의원이랑 저랑 이제 그런 비전 경쟁을 지금은 저희가 뭐 여론조사상으로 편의상 2위, 4위 이렇게 랭크돼 있지만은 곧 1, 2위 경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예. 김웅 의원과 1, 2위 경쟁할 그렇죠.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문무일 총장과 함께 네. 과거에 검찰이 있을 때 검찰 개혁의 실무적인 작업을 이제 했던 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그런 쪽에 훨씬 전문성이 있고요. 또 저는 젊은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핫한 주제입니다. 뭐 에베레스트니 뭐니 이런 거는 정치적인 문법에 따라서 그냥 그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고. 아저씨들. 아니, 주호영 의원 들으시면 되게 기분 나쁘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보수 정당의 아젠다가 굉장히 공격적이어야 되고, 자 검찰 개혁이나 이런 주제도요. 사실 저쪽에서 민주당에서 꺼낸 주제인데 네.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김웅 의원이 증명할 수 있을 거고요. 허허. 젊은 층에 대한 소구력도 이제 저희가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할 겁니다. 경험이 있냐 없냐 이런 경쟁 말고 비전을 놓고 비전 경쟁, 정책 경쟁을 하다 보면 이준석, 김웅 이준석의 경쟁이 될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보신단 아니 말씀. 도대체 지금 중진들이나 아니면 기존 정치인들 저희 당에 네.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선거가 지금까지 다르도록 영남 대 반영남 이런 구도나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승자박을 했거든요. 이번 선거에 진짜 영남 대 비영남 구도 이런 거 제가 뭐 예를 들어 비영남 선언하면 조금 이득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아무도 지금 비전 공약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 지금 당 개혁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급진적인 공약을 낸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예. 저랑 김웅 의원 같이 이런 경쟁 통해 가지고 예. 완전한 새바람 일으키겠습니다. 완전한 새바람. 네. 자, 근데 여론조사 1, 2위 하면 뭐 하냐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와요. 네. 왜냐하면은 당권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당대회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은 당원들 투표가 70%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돌리는 건 다 일반 시민들이에요. 당원 아니에요. 그러면 당원들이 70% 투표하면은 김웅, 이준석 이런 초선급들 혹은 원외 인사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당원에게 특별히 미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움받을 이유가 없다. 네. 그리고 실제로 당원들의 저에 대한 호응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 하도 이제 오세훈 시장과 그
황교안 대표의 그 전당대회에서 네.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 너무 유력한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쏠려서 이제 당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편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일반 당원 투표에서 주호영보다 이준석이 불리할 리는 없다. 분리할 거 없다. 예. 아, 조직에서 이런 데서 좀 밀리지 않으세요, 솔직히? 그 조직이라는 게요. 예. 원래 그 서로 선거 때 되면 모여서 밥 먹고 이러면서 그 의사결정이 안 된 분들이 누구 찍지 그러면 누구 찍어라 이렇게 하는 이런 구조인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한데 무슨 조직표입니까? 예. 이번에는 그런 조직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한 대 통째로 태워가지고 가면서 누구 찍어라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기탁금 1억 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거 이번에 돌려주지도 않는 돈이잖아요. 4천만 원으로 예비 경선 4천만 원, 본 경선 4천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국회의원 선거 치르면서도 후원금이 항상 충분히 거쳤습니다. 아 펀딩으로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번 선거에도 제가 후원의 열지는 고민해봐야겠지만은 저를 응원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아, 굉장한 자신감이네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사실은 제가 저 코너 끝나고 나갈 때만 해도 별로 이렇게 단단한 결심이 아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정말 단단하게 결심하고 출사표를 던지시는구나 이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입장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초선의 김웅 의원은 이제 출사표 던지면서 저도 몇 가지 이제 입장 체크를 하는 중에 홍준표 의원 복당에 대한 입장. 이 이제 반대였습니다.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는 홍 의원이 더 변해야 당원들이 받아줄 것이다. 이 입장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두려울 이유가 있느냐라고 제가 이제 반문하고 싶은 게요. 누가 두려워요? 홍준표 대표의 입당이 두려울 이유가 뭐 있느냐? 입당 복당을 막는 복당이? 사람들은 그분이 홍준표 대표가 당을 크게 좌지우지해가지고 예. 당을 과거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홍 대표 본인도 변화무쌍한 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는 홍준표 대표가 온다 해도 그 사실 대선 주자 원 오브 데미지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주도해서 당이 과거로 가거나 이럴 일은 없다. 근데 그분의 그 막말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거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당의 중도 확장, 외연 확장에 득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요. 저는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문제라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 당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아무 말 안 하는 분위기도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막말이라는 거는 갈등 관계 속에서 사실 상대가 상대에게 붙이는 이제 그 표어인데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전에 했던 이런저런 말을 막말이라고 몰아붙이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맨날 사퇴하라 무슨 사퇴 요정처럼 하던 분도 있었는데 사퇴. 저는 선거 결과를 보십시오. 김종인 위원장이 적재적소에 패부를 찌르는 표현들을 한 것이고 그것이 선거 승리에 큰 기여를 한 것이거든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예를 들어서 예. 뭐 진짜 말 그대로 막말이라서 아무 가치도 없는 막말을 한다 그러면 그건 비판받아야겠지만은 예를 들어 적재적소에 패부를 찌르는 발언한다. 이거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에 도움이 될 수도 네.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복당은 오케이 찬성이 네. 되지란 얘기고 윤석열 전 총장의 합류 여부, 합류 시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소고기를 분류하는 기준에 보면은 네. 원래 우리가 목장에서 키워가지고 잡으면은 국내산 한우고요. 그다음에 한 들여와가지고 네.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한 6개월 키우다 잡으면 국내산 유구고요. 아하. 완전 밖에 잡아가지고 갖고 오면 그거는 외국산 소고기예요. 수입산이죠. 예. 저는 우리 당 지지층과 우리 당 당원들 그리고 우리 당을 뭐 아끼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대선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를 도우려면은 적어도 국내산 한우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내산 유구 정도는 되는 후보가 돼야 된다. 참 비유가 예. 그러니까 적어도 당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함께 생활을 하고 그렇죠. 그래야 우리께 될 수 있다.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당원들과 경선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당의 가치를 좀 녹여내고 이런 예. 후보가 나중에 국내산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아 우리 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한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유구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예. 요새 수입산도 잘 팔려요. 호주산 이런 거. 뭐 그냥 이거 국내산이냐, 그러니까 한우냐, 호주산이냐 가리지 않고 아 이거 가성비가 더 좋네 하면 드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게 가성비죠. 근데 고급으로 치는 거는 국내산이죠. 아 고급은 국내산이다. 예. 당원들은 고급을 원할 것이다. 그렇죠. 가가지고 국내산을 식당에서 원한다. 같은 값이면 당연히 국내산을 먹으려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아하. 저는 최소한 안철수 대표든 윤석열 총장이든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싶으시면은 적어도 국내산 유구는 되시라. 야권 단일 후보, 즉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예, 그래야 얻기 갈등이 위해서는 적습니다. 적어도 국내산 유구 정도 예. 그 마크는 달 수 있어야 우리가 전폭 지지할 수 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오셔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버스가 2번 선다고 보고요. 네. 저희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대선 경선이 시작될 때 그때 버스가 한 번 서고요. 아하. 그다음에 나중에 단일화판이 한 번 벌어질 거거든요. 예. 정류장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타면 유구고요. 뒤에 타면 수입산입니다.
앞에 타시라 그 말씀. 예. 자, 앞에 타려면 네. 앞에 탈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만들 겁니까? 이준석이 대표되는 것만큼 개혁이 어디 있습니까? 아하. 네. 똑같은 얘기를 김웅 의원도 하시던데 두 분이 이준석, 김웅 두 사람의 단일화가 가능합니까? 저는 김웅 의원이 최근에 이제 할당제라든지 음흠. 아니면은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친소관계 얘기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저랑 거리가 있는 발언들을 해가지고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평소에 김웅 의원과 교류하면서 생각이 다른 점을 크게 많이 못 찾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분위기 봐서 저희가 1, 2등으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건 가능성 열어놓는 정도 그냥. 우선 저희 1차 목표는 1, 2등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준석 전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